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잖아요. 오른쪽 배가 셀 때도 아팠고, 또 약해질 때도 아팠다. 그 두 가지 아픔 가운데 제가 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아픔 사이에 뭔가 균형점이 존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아픔 사이에. 오른쪽이 세지고 나서 아팠고, 오른쪽이 약해지고 나서 또 아팠다. 이 두 가지 지점이 있거든요. 물론 이것만 갖고 단순하게 모든 걸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간에 겪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장에서 소장으로 끌고 오는 과정, 또 왼쪽 다리 왼팔에 피를 채워주는 과정, 이게 시간이 꽤 걸리죠. 그죠? 이런 모든 시간을 지나서 이런 과정이 왔으니까 너무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오른쪽 소장이 또 약해지면서, 오른쪽 다리가 부실해지면서 오른쪽 다리를 막 쳤거든요. 오른쪽 다리에 막 피를 막 뽑아내고 왼쪽으로 막 걸었습니다. 또 왼쪽 옆구리가 약하다고 생각돼서 기립근 또 오른쪽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왼팔을 막 흔들면서 왼쪽 옆으로 막 골반을 밀어주면서 막 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른쪽 배가 또 찌그러지면서 또 아픈 거예요. 이거는 커지면서 아픈 게 아니라 찌그러지면서 아파서 중량을 막 내려주는데도 계속 통증이 자꾸 더 올라가려는 습성이 있어서 급한 김에 그냥 후닥닥 다 빼버렸습니다. 130 남아있는 것도 후닥닥 빼버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걸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뭔가 통증이 가시려는 조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 오른쪽으로 좀 걸어주니까 통증은 어느 정도 가셨어요. 자, 저한테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저희 아내 얘기도 지금 덧붙이고 있는데, 오늘 저희 아내 얘기도 하고도 조금 병행돼서 가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집에 들어와서 운동을 좀 하다가, 그러니까 낮에 이게 배가 한 두 번 아프고 나니까 몸이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몸 피곤하고 빨리 눕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제가 배가 자주 아픈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한 번씩 아프면 이렇게 하루 정도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눕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나는 어떤 상황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죠. 기도 하나님이 도대체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뭔가 막 엉망이 된 것 같습니다. 막 아까는 조금 전에 막 오른쪽이 세다가 갑자기 왼쪽이 세졌다가 지금 다 풀어놨는데 배는 좀 뭔가 아직도 부실한 느낌이 들고 막 이상한 거예요. 그래, 옆에 베개가 하나 있길래, 이제 처음에는 배에다가 머리주머니를 올려놓을까 이런 생각하다가,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해서, 수건을 한번 차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배에다가 수건을 찼어요. 오른쪽 윗배에다가. 수건을 차니까 좀 좋은 느낌인데, 벌써 이제, 아까 이게 차에서 수건하고 모자하고 이거 집어넣으니까 벌써 윗배가 좀 올라왔어요. 사실은 좀 올라와서 수건을 차도 썩 좋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그냥 뭐 그런 대로 괜찮네 이 정도에, 처음에 찼으면 기분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 아팠을 때 찼으면 기분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나중에 차니까 이제 막 그저 그렇더라고요. 뭐 나쁜 건 아니니까 일단 차고 있었습니다. 차고 있었고, 그 옆에 베개가 하나 있길래 이래 누워서 배에다가 납작한 베개 있잖아요. 사각형, 직사각형, 뭐 아주 두껍지도 않고 한 요 정도 두께의 솜으로 되는 거, 이렇게 그런 베개, 납작한 베개 이렇게 배에다가 약간 윗배하고 가운데 배 이렇게 해서 배에다가 이렇게 탁 올려놓고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좀 편한 거예요. 좀 편한데. 편한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일까? 하나님 지금 이거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근데 약간 긍정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이게 균형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균형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그런 생각과 함께 누워 있는데, 막 몸에 이상한 변화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막 갑자기 등짝이 탁끔했다가 막 종아리가 탁끔거렸다가 막 가슴이 한번 살짝 쪼여듯이 따끔하게 아팠다가 막 눈두덩이가 이렇게 들들 이렇게 하면 움직였다가 손가락이 아팠다가 막 이상한 변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지?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래 생각할 때 제가 처음 당하는 사람이 알겠습니까?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면 하나님 이거 좋은 건가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이런데 배는 지금 베개를 올려놓고 수건을 차고 베개를 올리니까 되게 편해요. 아, 이제 뭐 부족하다, 뭐 대장으로 넘어간다 이런 생각은 일절 없어요. 그리고 뭐 옆구리가 오른쪽이 세다, 왼쪽이 세다 이런 느낌도 없어요. 그냥 오른쪽 세력과 왼쪽 세력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내가 툭 던져져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오른쪽에 뭔가 세력이 있고 왼쪽에 세력이 있는데 그 안에 빈 공간에 내가 툭 던져져 있다. 그리고 나는 균형점 안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있으니까 자꾸 그 균형점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동안 몸 구석구석으로 안 가던 피가 지가 막 알아서 막 찾아가는 듯한 그런 이상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막 딱, 이분 나 좀 이상해.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한 번씩 얘기하고 이랬는데 제 아내도 그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으니까 제 아내도 오른쪽 배와 오른쪽 다리가 뻐근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왼쪽 다리 바깥쪽은 신경통적인 증상이 있어서 자꾸 내리니까 균형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있으면 이 마냥 편한 게 아니야. 그렇다고 뭐 컨디션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중간중간에 뜨끔뜨끔뜨끔뜨끔 계속 아픈 거예요. 제 아내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움직여주면 피가 이게 움직여주면 피가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혈액이 막 움직여주면 몸이 편한 거예요. 그 피가 가야 될 곳으로 자꾸 보내주는 거예요. 막 머리도 흔들어주고 파워워킹 아세요? 파워워킹 막 양팔을 크게 흔들고 무릎도 다리도 크게 흔들면서 응? 나중에 동영상 하나 찍어 드릴게요. 팔도 크게 다리도 크게 이렇게 대각선 쪽으로 그죠? 이렇게 막 움직여주면 피가 이 창자가 센터에 오게 되면 피가 이제 쫙쫙 퍼져나가거든요. 다리나 팔이나 머리 쪽으로 착착착착 퍼져나가요. 그러면 안 아픈 거예요. 또 기분도 좋고. 그래, 누워서 진짜 한 시간, 1시간 반 정도 계속 누워있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이거 뭐지?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근데 긍정적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좋은 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날 겪었던 두 번의 통증이 뭘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아, 내가 이걸 잘 구분을 하고 나면 오른쪽이 세다, 왼쪽이 세다, 이걸 구분해내고 균형점을 맞출 수 있다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이런 실패를 좀 못하게 내가 예방을 좀 해줘야 되겠다. 저희 딸아이도 좀 예방을 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그걸 지금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가 지금 오른쪽 배와 오른쪽 다리가 누워있을 때 앉아있거나 서있을 때 잘 몰라요. 누워있을 때 잘 나타나더라고요. 자, 이거 누워있을 때 잘 나타나더라고요. 가만 누워있으면 오른쪽 배와 오른쪽 옆구리 쪽이 뻐근해지고 오른쪽 다리에 피가 쑥 들어가요. 그러면 오른쪽 다리가 뻣뻣해지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때 중량을 빨리 내려줘야 돼요.
5g씩, 10g씩. 그게요, 뻐근함의 강도가 너무 지나쳐 버리면 넘어가 버려요. 오른쪽으로, 대장 쪽으로. 그렇다고 막 뻐근해지자마자 팍 내리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 뻐근해지고 거의 하루를 견뎠어요. 하루 한 24시간을 그냥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하루 조금 넘었을 수도 있어요. 좀 더 뻐근해진 건 나 처음에 좋은 거라고 착각했다고 했죠. 오해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러니까 막 너무 급하게 내릴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 뻐근함의 강도를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막 1에서 10까지, 10이 제일 뻐근하다, 0이 뭐 전혀 뻐근하지 않다 이러면 1 정도는 그냥 기다려도 된다. 한 2나 2 정도 되거나 만약에 3 정도에 도달하면 중량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나 3 정도에 되면 너무 뻐근해서 불편하고 참을 뻐근해지면 나중에 머리도 약간 띵해지고 몸이 약간 불편해져요. 제 경험에 의하면 불편해질 정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약간 뻐근함이 있고 약간 조금 그게 뻐근함이 세지려고 하면 내려주라는 거예요. 빨리 내려주라는 겁니다. 5g이나 10g. 그 만약에 너무 내려버리면요, 나중에 저처럼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오른쪽으로 떠밀려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느리게 내려버리면. 그러니까 너무 오래 참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진짜 2 정도만 돼도 내려도 됩니다. 5g씩 내려도 됩니다. 너무 늦게 내리면 막 10g, 막 20g 이래 내려야 되는 수가 생깁니다. 이게 갑자기 너무 세져 버렸어요. 내려도 효과가 안 나타나면 자꾸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오류를 범해서 오른쪽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이러면 서두르지 마시고 배에 빨리 수건을 차시고, 그죠? 수건을 차시고 옆구리에 모래주머니 채워주시고, 다른 데 이제 빨리 알아차렸다라면 다른 데는 뭐 다리나 이런 데 건드릴 필요 없어요. 손이나 오른손 왼손 200 차시고 수건 차시고 이 왼쪽 옆구리에 차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운동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니면 뭐 배에 이렇게 보충하듯이 배에 조금 올려놓든지, 네? 윗배하고 가운데 배 모래주머니 이렇게 좀 올려놓으면 빨리 채워질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저는 그냥 모래주머니 안 올리고 베개에 올렸다고 했습니다. 가벼운 베개만 올려놔도 효과 있더라는 거죠. 그날 저녁에 일어나서는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벨트, 수건도 다 빼고 베개도 더 이상 안 올렸습니다. 1시간 반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든든해졌더라고요. 제가 빨리 알아차렸어 그런 건지. 그게 낮 동안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빨리 해결됐을 수가 있어요. 밤에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게 좀 진행이 많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진행이 진짜 많이 됐다 그러면 왼쪽이 너무 딸리고 오른쪽이 막 너무 찌그러지고 막 아예 너무 뻐근해지고 오른쪽 다리에 힘이 너무 많아지고 이런 경우는 하루아침에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혹 그런 경우가 있다라면 우리가 처음부터 했던 걸로 차분하게 이렇게 가볼 수도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뭐 기왕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차분하게 하든가. 아니 빨리 알아차렸으면 저처럼 제가 했던 방식대로 그 왼쪽 옆구리 제가 오래 안 찼어요. 예? 왼쪽 옆구리 한 4-5시간, 4시간 정도 찼나? 찼다가 내릴 때는 막 급하게 내렸거든요. 오른쪽 배가 찌그러지면서 왼쪽 옆구리를 아주 급하게 뺐어요. 뭐 조금 내리다 보니까 막 배가 아프니까 정신없이 확 빼버렸어요. 그냥 툭툭툭툭 하다가 확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10분 안에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중간에 타고 왔는데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뭐 매뉴얼처럼 뭐 정확하게 이럴 때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수치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죠. 이런 건 건강에 대한 부분이니까 제 경험을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죠? 제 아내는 다행히 제가 먼저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런 실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뭐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 저희 아내도 실수를 할 수 있고 제가 또 판단 미스 해서 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저희 아내에게 나타났던 일과, 그게 지금 저와 저희 아내는 어떤 동작을 하고 있나 하면요. 지금 하여튼 저희 아내는 180을 차고 있지만은 저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저는 안 차고 있지만은 별반 차이는 없어요. 저희 아내 지금 180 차고 있는데도 자꾸 지금 내려가는 추세거든요. 운동만 해도 뭐 오른쪽으로 조금만 걸어도 막 자꾸 여기가 뻐근해져서 자꾸 내리고 싶어져서 오른쪽 옆으로 잘 못 끊고 앞뒤로만 이렇게 걸어도 운동만 하면 오른쪽이 자꾸 이기려고 한대.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가중치가 쌓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내려가려는 중량이 옆구리가 자꾸 세지니까 오른쪽 옆구리가 세지니까 자꾸 내려가려는 습성이 있어서 그것도 타이밍 맞춰서 내려주고 있고, 그게 균형점 안에, 제 안에는 180을 찬 채로 균형점 안에 들어와 있고, 저는 양쪽 옆구리에 모래주머니 안 찬 채로 균형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은 무슨 운동을 하고 있나 하면 전신 운동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전신 운동 위주로. 아까 파워워킹, 그러니까 몸 전체 피가 좀 빨리 퍼져나가라는 거예요. 왜? 균형이 맞다라는 거는 가장 균형에서 중요한 거는 창자예요. 창자. 창자가 오른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왼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가운데로 딱 와 있고, 다리도 오른쪽 다리에 피가 많지도 않고 왼쪽 다리에 피가 많지도 않고 비슷하게 있고, 길이건 또 오른쪽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왼쪽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가운데 있다라는 거는 이제 모든 게 균형이 맞기 때문에 피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고, 그동안은 우리가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쳤던 왼쪽으로 많이 치우쳤던 이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균형이 맞기 때문에 계속 피가 퍼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퍼져나가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해줘야 될 건 어떻게 하든 자꾸 전신운동이에요. 전신운동. 제가 아까 파워워킹, 우리 옛날 동영상에 파워워킹을 제가 설명하고 했는데 그 중요한 것 같아요. 파워워킹은 팔도 크게 흔들고 무릎도 크게 흔드는데 X자로 하세요. 제발 이렇게 좀 이렇게 고문관처럼 뭐 오른팔 들면서 오른다리 들고 이러지 마세요. 오른팔이 앞으로 들리면 왼다리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왼팔이 앞으로 들리면 오른다리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고문관처럼 이렇게 막 이상하게, 예? 군대 가면 막 기초훈련 막 시키면 막 이상하게 행동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10명 중에 한두 명은 꼭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몸은 근골격계가 X자로 되어 있으니까 오른팔이 앞으로 나가면 왼발이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걸었어요. 반대로. 이렇게 서서 파워워킹 해도 괜찮고, 그냥 다리를 좀 들어야 돼요. 다리를 너무 지면에 딱 대놓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걸음걸이가 옛날에 걸을 때 1cm라도 다리를 조금 더 들라고 했잖아요. 파워워킹은 무릎도 높이 들고 팔도 높이 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앞뒤로 걸어주고 앞뒤로 걸어주고 앞뒤로 띄워주고, 골고루 철봉도 하고 팔굽혀펴기도 하고 등 운동도 하고 물병도 위로 흔들어주고 막 이렇게 하고, 누워서도요. 이게 누워서도 운동을요 X자로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우리가 최근에 제가 동영상을 어떤 유튜브 동영상에서 하나 본 게 있는데, 우리 몸은요 원래 X자로 해야 균형이 조금이라도 맞아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뭐 헬스장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운동하잖아요. 양팔을 동일하게 앞으로 미는 운동을 하기도 하고 양팔을 뒤로 당기는 운동하고. 근데 그게 균형이 맞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균형이 딱 맞을 때는, 좌우 비대칭이 맞을 때는. 근데 좌우 비대칭이 무너져 있을 때, 그러니까 왼쪽이 세든가 오른쪽이 셀 때 동일한 힘을 줘버리면 센 쪽이 자꾸 더 세져 버리면서 몸이 더 망가져 버리는 현상이 생겨요. 근데 X자로 운동을 하면 센 것과 약한 것이 자꾸 이렇게 섞여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약한 부분을 자꾸 보완을 해주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 X자로 걷는 거예요. 달릴 때도 X자로 달리고, 모든 활동을 할 때는 우리가 중심축이 가운데라면 오른팔이 앞으로 나가면 뭔가 이게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왼발이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본능적으로 균형을 계속 잡아주는 거예요. 이 균형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가 건강이 완전히 망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일이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몸이 이상하게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X자로 하면 약간 복원력이 있어요. 조금 망가졌더라도 복원력이 생기는데, 제가 느끼는 부분이, 그래서 파워워킹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운동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시범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누워서 제가 그림을 그려보세요. 저희 아내도 이거 해보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분명히 좋아요. 저 이거 누울 때마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서 있을 때는 파워워킹 하고 누워 있을 때 이렇게 하는데, 누워서 편안하게 몸을 이렇게 누우세요. 만약 균형을 잡는다. 근데 어떻게 하든 뭐 오른쪽 옆구리 얼마 찼든 말았든 지금 내가 컨디션이 괜찮다 싶으면 해도 돼요. 그러면 빨리 몸이 바뀔 수도 있어요. 더 좋은 쪽으로. 옆구리 중량이 더 빨리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이게 편안하게 눕잖아요. 그러면 자, X자로 생각하세요. 오른쪽 다리에 반대되는 개념은 왼쪽 팔, 왼쪽 가슴이에요. 왼쪽 등자. X자예요, X자. X자예요, X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든 동작이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른쪽 발 뒤꿈치를 살짝 누르면서, 보세요. 오른쪽 발 뒤꿈치를 살짝 누르면서 왼쪽 어깨를 살짝 눌러보세요. 그러면 X자로 힘이 가는 거죠. 가위 모양으로. 오른발 뒤꿈치, 왼쪽 등짝. 다음에는 왼발 뒤꿈치, 오른쪽 등짝. 자, 번갈아 가면서 찍으시죠. 오른발 뒤꿈치, 왼쪽 등짝, 왼발 뒤꿈치, 오른쪽 등짝. 누워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누워서. 네? 누워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발 뒤꿈치, 왼쪽 등짝, 왼발 뒤꿈치, 오른쪽 등짝, 오른발 뒤꿈치, 왼쪽 등짝, 왼발 뒤꿈치, 오른쪽 등짝. 이걸 한 5번을 이렇게 하세요. 그래, 이게 만약 균형이 맞을 때 탁 누워있으면 몸이 이렇게 처음에는 싹 혈액이 바뀌다가 조금 일하면 좀 차분해지면서 또 편안해져요. 또 한 번 하고 나면 또 혈액 변화가, 이 X자 가운데가 어디예요? X자 가운데가 이 배예요, 배. 이 복부 대동맥이 지나가는, 이게 피가 복부 대동맥이 제2의 심장이라고 그러네요. 제2의 심장이라고 그러는데, 복부 대동맥도 맥이 뛰어요. 여러분, 심장에는 뛰지만 복부 대동맥 만져보면 퉁퉁퉁 거려요. 복부 이거 배꼽 그 근처를 눌러보면 맥박이 굉장히 세게 뛰거든요. 되게 센 맥박이에요, 여기. 그 심장과 준하는 맥박이에요. 하여튼 되게 세게 뛰는데, 그 X자로 하면 이거 복부 대동맥 쪽으로 피가 가운데 이렇게 몰렸다가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탁 놓으면.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 몸에서 조정을 원활하게 자꾸 이렇게, 균형이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균형이 어느 정도 맞다 싶을 때 이렇게 해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균형이 너무 안 좋을 때는 뭐 오른쪽이 너무 세다든가 왼쪽이 너무 세다든가 이렇게 해갖고는 답이 안 나오죠. 그때는 하여튼 너무 센 걸 빨리 누그러뜨려야 되죠. 그죠? 한쪽이 너무 세다라는 거는 균형이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균형이, 한쪽이 조금 세도 뭐 약간 균형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해보면 균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른발 누르고 왼쪽 등짝을 누르고, 왼발 뒤꿈치를 누르고 오른쪽 등짝을 누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 가만 보면 반대 개념이, 그러면 발바닥은 뒤꿈치를 누르기만 해야 되나? 그러면 앞쪽으로는 들어 올리는 거 안 해야 되나? 이거 한꺼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오른발을 누를 때, 오른발 뒤꿈치를 누를 때, 가보면 왼발이 살짝 뜨려고 해요. 한번 잘 느껴보세요. 오른발 뒤꿈치를 누를 때, 오른발 뒤꿈치를 누르고 왼쪽 등짝을 누르면, 가만 보세요. 왼발은 뜨려고 하고, 오른쪽 등짝도 뜨려고 해요. 그럼 뜨려고 할 때 살짝 띄워주세요. 살짝. 자, 다음은 왼발 뒤꿈치를 누르고 오른쪽 등짝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오른발과
오른쪽 다리와 왼쪽 등짝이 살짝 떨려봐야 해요. 그럼 띄워주세요. 괜찮아요. 그럼 한꺼번에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뒤로 눌러주는 것과 위로, 앞으로 밀어주는 거, 앞쪽으로 밀어주는 거. 그렇게 한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하고 나면 처음에는 약간 불편했다가 좀 있으면 쫙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조정되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있고 좋다고 느꼈거든요. 혹시나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들어와 있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하여튼 기회가 되면 제가 동작들, 뭐 쇼츠 동영상, 물론 뭐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그런 쇼츠는 아니지만 짧은 동작 동영상들을 조금 제가 찍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될 때 한번 찍어 드리는데 그것도 찍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동영상 하나 찍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준비 시간이 걸리고 하여튼 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시간을 내서라도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해볼 테니까 자, 설명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연구하는 자세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지금 균형점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오른쪽 옆구리에 180을 차고 있다 하더라도 균형은 균형이에요. 차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이죠. 물론 점점 내려가겠지만 저는 안 차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점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파워워킹을 해도 되고 누워서 이런 운동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른쪽 상자가 뻐근해지는 느낌을 느껴봤다고 했는데 저희 아내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도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얘기도 중요합니다. 이래 앉아있을 때 이제 뭔가 오른쪽 상자가 뻐근해진다 이러면 약간 위험 신호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인지를 하거든요. 오른쪽이 뭔가 뻐근해지는 느낌이 들면 왼쪽 골반, 그러니까 왼쪽 옆구리에 이렇게 쑥 한번 밀어요. 그러면 뻐근해진 게 지금은 균형점이니까 한 번 내지 두 번만 밀어도 이 뻐근해진 게 사라져 버려요. 저희 아내도 동일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두 번만 해주면 사라져. 그러니까 균형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세면 뭐 밀어도 이게 사라지겠습니까? 안 사라져요. 뭐 10번, 20번, 100번을 밀어도 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구리에 차야 되는 거죠. 힘이 세면 안 사라져요. 근데 균형점에서는 한 번, 두 번만 툭툭 쳐도 이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또 사라지면 또 오른쪽이 작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의심스러우면 일부러 오른쪽으로 툭툭 쳐봐요. 그럼 또 살짝 뻐근함이 살짝 생겨요. 뻐근함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내가 보니 뻐근함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뻐근함이 1일 때는 괜찮다. 2나 2쯤에서 조정해주고 3쯤에서 조정해도 괜찮다. 그래서 뻐근함이 나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뻐근함이 무조건 좋은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좋은 성질과 나쁜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뻐근함이 잘 안 느껴, 뻐근함이 안 느껴지면서 몸이 이상하다 그러면 일부러 한번 툭 쳐봅니다. 그러니까 그럼 뻐근함이 살 올라오면서 기분이 더 좋아요. 그 가운데를 뻐근함과 아픔 가운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참 말이지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 상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균형 잡기 상황에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 여러분 모두가 이런 상황 속으로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제가 두서없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최대한 두서 있게 말한 겁니다.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이거 한 번 들어서 될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으니까 물론 나중에 균형점이 들어왔다. 이게 옆구리가요 한 250 정도만 돼도 이렇게 균형점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거의 파워워킹하고 이런 거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뻐근해지면 자꾸 중량을 내리고
오른쪽 배나 다리가 뻐근해지면 중량을 내리면 되니까. 막 여가 너무 셀 때는 이 파워워킹이나 이런 거 해도 막 도움이 되긴 돼요. 근데 막 크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한 250쯤 되면 이게 뭔가 피가 뒤섞이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250 아래로. 옆구리가 250 아래로 내려왔으면 이런 것 좀 파워워킹이나 누워서 이런 동작을 자꾸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한 5번 하고, 누워서 할 땐 5번 하고 한 1분 쉬었다가 또 5번 하고 1분 쉬었다가 이런 거 여러 차례 해주면 좋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둘 다 30분 넘어갔는데 하여튼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이게 동영상을 자주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 연구하는 자세로 들었어요. 놓친 거 있으면 다시 점검하고 내용을 그냥 흘려듣기로 듣는 거 굉장히 나빠요. 자기는 들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기록을 하든 좀 집중 듣기를 하셔요. 집중 듣기. 흘려듣기 많이 하면요. 그 동영상 듣기 싫어져요. 자꾸 듣기 싫어져요. 뭐 많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면 짜증나잖아요, 사람이. 한 번은 들어도 집중해서 들어야 뭔가 재미도 있고,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깨닫는 재미도 있는데, 흘려들어 버리면 이거 뭐 깨닫는 것도 아니고 짜증만 자꾸 나죠. 나는 왜 이런 머리가 나쁜가? 자꾸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집중을 안 하면 엉뚱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요. 하여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